네. 근데 더 걱정인 것은 네. 진짜 깜짝 놀랄 일은 윤미향 부부가 앞서 잠깐 얘기한 네. 대로 지난 2016년 4월이죠 아마. 네. 그때 베이징 네, 유경식당. 유경식당 있었죠. 거기 종업원들이 13명이죠. 그렇죠. 예. 네. 그 사람들이 그때 12명. 12명. 12명이 탈북을 했는데 그 종업원들을 상대로 해서 월북을 했다는 거예요. 월북을.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아니 그게 말이 됩니까? 왜 이 사람들이 월북을 해요? 민변 변호사 장모 씨하고 예. 그리고 또 그 윤미향의 남편 김삼석 예. 어떻게 보면 저 통진당 이석기하고 비슷한 사람이에요. 같이 외대 동문이고. 무슨 남부 무슨 그쪽 계열들 그렇죠. NL 계열들이거든요. 그렇죠. 안성 쉼터까지 그 2박 3일 초청을 했다잖아요. 그러니까요. 거기 와서 회유하고 다시 북으로 가라. 김일성 노래도 들려주고 김일성 칭찬하고 찬송하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돈도 보내줬대요. 그러니까 지금 그때 같이 나온 그 사람의 가장 우두머리랄까? 그 사람이 이제 류경식당 지배인 허강일 아닙니까? 허강일한테 탁 연락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마포 쉼터에서 윤미향이를 만났고 그 이후에 또 이제 윤미향이가 자기 남편을 소개시켜줬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윤미향 남편이 이른바 남매 간첩 사건의 당사자 아닙니까? 그때 군사 기밀 뭐 보안법 뭐 이건데 물론 뭐 국가로부터 보상은 좀 받았습니다만은 그게 무죄가 간첩 혐의가 무죄가 아니라 일부 무죄만 난 일부 거예요. 무죄고 수사하는 과정에서 좀 인권을 침해했다고 그래서 보상을 좀 받은 거지 간첩 혐의는 있었던 거죠. 동생 왜 여동생 김은주라고 그러니까 이 친북 용공 세력이 윤미향하고 어떻게 보면 같이 한 통속이 돼서 움직인 이런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그 안성 쉼터를 소개해준 이규민 당선자, 안성 이번 당선자 아닙니까? 그 사람도 반미 구국전선 이 말하자면 반국가단체를 결성해가지고 그 사람도 또 같이 감옥살이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이규민 당선자라든가 윤미향 또 남편 김삼석 이런 사람들은 그쪽에서 안성 수원해 갖고 엮여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안성 쉼터도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자기들 쉼터죠. 아지트 뭐 이런 걸로 활용하려고 그먼 서울에서 2시간이나 걸리는 곳에다 일부러 만드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들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뭐 현대중공업 지원금이면은 뭐 성산동이나 이런 데 얼마든지 빌라나 이런 거 할 수 있는데 굳이 저 멀리 한 이유가 뭐겠어요? 윤미향이는 그때 10억 원 갖고 못 구했다고 그랬다는데 나중에 그 부동산 거래 그 내용을 취재를 기자들이 해보니까 10억 원까지 가지면은 그냥 널널한 엄청난 좋은 단독주택들을 다 구할 수 있더라는 거 아닙니까? 단독주택 사서 개조하고 하면은 훌륭한 게 되는 거지. 할머니들이 엄청난 빌딩을 요구하는 건 아니잖아요. 할머니들이 쉴 수 있는 쉼터 정도인데 그런 거를 참 했다는 건 좀 이해가 안 가고 그 남편 김삼석이라는 분이 또 수원의 그 신문을 했거든요. 수원 시민신문. 또 그 대학교 대상으로 취재할 때 광고 공갈 협박해가지고 거기에도 또 뭐 1년 실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참 부창부수라고 해야 되나요? 참. 그리고 참. 아니 그런데 이 베이징 류경은 북한에 가면 105층인가 뭐 제일 큰 류경 호텔 그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따서 이제 식당 이름을 지은 건데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당시 국정원이 관여를 해갖고 기획 탈북시켰다. 근데 지금 허강일 얘기는 12명 중에 9명은 이미 한국으로 가는 것을 알았고 나머지 3명은 몰랐었다. 그러니까 9명에 대해서는 기획 탈북이라고 뭐 그렇게 전혀 모르고 여기에 무슨 납치 그 당시 이제 북한에서는 납치했다 뭐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했고 지금까지도 지금 얘기하고 있는 사안이에요. 북한 가족이 납치당했다고 한국에다 더 난리치고 그때 민변이나 뭐 이런 데서도 이거는 국가 범죄다. 국가 범죄니까 빨리 돌려보내야 된다 해서 지금 여기에 나오는 이 윤미향 남편하고 관계된 그 장모 민변 변호사가 그걸 빨리 가라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납치당해 기자회견 해가지고 우리
납치로 국정원에서 납치당해서 우리가 왔으니까 가겠다. 이걸 기자회견을 하라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돈을 줬다는 건데 돈이 어디 돈이에요? 그 장모 변호사가 얘기했어요. 정대협 돈이다. 근데 정대협 돈이 이런 데까지 보낼 정도면 그 돈이 맞습니까? 용도가? 용도도 안 맞지만 돈이 많으니까 여기저기다가 뭐 준 것이죠. 지원금. 그런데 이제 허강이라는 자기는 매월 50만 원씩 받았고 나머지 세 사람 그러니까 모르고 온 사람들 그 사람은 30만 원씩 주면서 가라. 북으로 가라.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허강일이가 한 이야기가 재밌다고 말고 폭로한 거 보면은 지배인 아닙니까? 아니 우리는 자유를 찾아서 행복을 찾아서 목숨을 걸고 탈북했는데 당신이 북한에 대해서 뭘 아느냐 장모 씨한테 그러면 당신이 북한에 가서 한번 살아봐라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자, 말이 안 되고 또 윤미향 남편은 말마다 수령님 장군님 단어 쓰면서 북혁명가 부르고 그러면서 자기 딸은 미국 유학 보내고 그러면 남편은 아직도 북한에 대한 뭐 있다고 봐야겠죠. 평생을 그렇게 살아온 거죠. 그러니까 참 더군다나 이 돈도 언론 보도를 보면은 그때 뭐 세 명의 할머니들한테 2019년에 준 돈이 전부 합쳐서 44만 원인가 뭐 된다는 거 아닙니까? 세 사람한테 그러면 한 10몇만 원씩 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한테는 30만 원, 50만 원씩 보내면 왜 그렇게 북으로 가라고 했을까요? 김삼석이나 윤미향 부부가 자꾸 월북을 친북, 용공 이게 충성심을 보이려고 그렇죠. 뼈속에 사무친 사람들 아직도 우리는 전향한 사람은 아니다. 감옥을 갔다 왔지만 난 충성심은 변함이 없다. 그러니까 김일성 장군님 무슨 수령님 부르면서 혁명가를 막 외치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윤미향 김삼석 부부는 우리나라가 지금 제대로 된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빨리 극복해야 될 그런 부부가 아닌가 생각돼요. 한쪽은 반일 갖고 먹고 살았고 한쪽은 친북 갖고 먹고 살았거든요. 이거 반대로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북한은 극복해야 되고 일본하고는 친일을 해야죠. 손잡고 미래를 향해서 가야죠. 근데 그거를 어떻게 보면 반대로 가는 그런 부부들이 지금 돈을 벌고 또 권력도 얻고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또 국회의원까지도 되고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난번에 태영호 당선자라든가 또 지성호 씨 이런 분들이 뭐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은 조금 오버한 측면은 있지만 김정은이가 사라졌으면은 언론에서도 취재를 하고 물어보고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관측이라든가 해석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했다 해가지고 지금 민주당에서는 국방위 정보위 당신들 절대 그거 가면 안 돼. 나는 이분이야말로 이런 사람은 국회의원 되면 안 되죠. 국회의원 돼서도 안 되고 윤미향이야말로 그거 가면 안 될 것 그렇죠. 같더라고. 남편이 남매 간첩 사기단인데요. 그리고 앞으로도 지금도 수령님, 장군님, 북한 혁명가 부르는 사람인데. 그리고 이 탈북한 사람들 그 중에서 9명은 자유로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다 알고 온 거니까. 어떻게 보면 이 탈북자들 북한에 있는 상당수 사람들은 한국에 오는 게 꿈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옛날에 미국 가는 것이 꿈인 거죠. 강제로 남한에 왔으면은 국정원 조작으로 지금이라도 갈 수 있어요. 그럼 얼마든지 가죠. 못 갈 게 뭐 있어요? 지금이라도 얼마든지. 북경으로 해서들 가는 사람들도 있고 지금도 전화하고 뭐 다 하고 있잖아요. 돈도 보내고. 근데 안 가잖아요. 가라기도 안 가잖아요. 왜? 보면 알잖아요. 북한이 그게 사람 살 때입니까? 세계에서 가장 공포, 독재, 가장 가난한 나라인데 우리가 참 북한 동포에 대해서 애정은 가져야 되겠지만은 북한에 대해서 경계심을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이 허강일이도 그런 거 말하자면 북한으로 월북 온 것을 좀 반대하고 또 그날도 그 안성에 간 날도 2018년 12월인가 언젠가 갔던데 거기도 막 혁명가 부르고 그래갖고 자기는 새벽에 4시인가 와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좀 무스스 해가지고. 근데 그 이후 상당한 이런저런 압박과 외압이 있어가지고 지금은 뭐 해외로 망명을 가버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여기 국내에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얼마나 괴롭힘을 당했겠습니까?
이번에 조국 공판검사 있잖아요. 네. 조국 자택가 압수수색한 그 검사. 네. 그 사람도 이광석 검사인가? 네. 사표냈죠. 심신이 치솟다는가요? 네. 심신이 지쳤겠죠. 얼마나 압박을 받았겠어요. 네가 가서 적당히 하지 왜 그렇게 빡빡 우기지 말라고 하고 또 압수수색했다가 절차대로 하겠습니다. 이 말했다가 그냥 그 후로 꿀밤을 많이 맞은 모양이 여기저기서 오직해야 그만두었겠습니까? 아 나는 여기 있어봤자 희망이 없구나. 출세를 이성윤 검찰총장 때도 마찬가지고. 딱지가 붙은 거죠. 조국 압수수색 검사. 그러니까요. 네. 옛날에 네. 아까 연산군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연산군 그 사약 가지고 간 다 죽였죠. 다 죽었죠. 그 배비윤 씨를 반대하지 않은 대신들도 다 죽었죠. 예. 싹 청. 가만히 입 다물고 있었던 데까지 다 죽었어요. 그렇죠. 제일 먼저 그 사약 갖고 간 사람부터 죽이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싹 그냥 청소했죠. 네. 그러니까 이 네. 조국이 살아나오면은 나는 지금 앞서도 다뤘습니다마는 한명숙 전 총리 네. 이제 무죄 판결 나고 이런 뭐 재심을 거쳐서 그런 상황이 얼떨질지는 뭐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면죄부 받고 그러면은 그런 조짐들이 결국은 조국 재판까지도 이어지지 않겠냐. 그렇죠. 조국 나왔다 하면은 이런 이광석 검사나 이런 사람들은 이제 뭐 거기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가 딱 판단해 보니까 차라리 이때 빨리 사표 던지고 나가는 게 낫겠다. 지금 윤석열 총장의말로 옛날에 그냥 고검이다 어디다 있으면서 물을 먹어도 정권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 네. 그때 보자. 네. 하고 절치부심하고 있지만 이 통합당 하는 거 보니까 뭐 다음 정권도 바뀌 같지도 않고 그때 되면 검사장 승진 문제까지 다 끝나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차라리 빨리 나가서 그러니까 지금 검찰 몸이라도 마음이라도 편한 게 낫겠다. 검찰하고 법원이 지금 완전히 무너지고 있는 거죠. 네. 정경심 조국 마누라 꺼내줬잖아요. 조국 동생 꺼내줬잖아요. 조건이. 네. 그 혐의가 분명한데도 꺼내줬잖아요. 그리고 그 또 판결을 해야 하는데 판결을 미루면서 변론을 제기했다고 그러니까 날짜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가 그래 버린 거 아니에요. 그리고 김경수 그 법정 구속시켰던 성창호 판사 수사해서 재판정에 세웠잖아요. 예. 그러니까 다른 판사들 검사들이 납작 엎드린 거죠. 네. 그런데 윤미향 씨가 위안부 할머니들 를 위해서 뭐 평생 28세부터 이렇게 투신을 했다는데 그러면서 반일 운동에 앞장에 섰는데 우리 쪽에도 뭐 반일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습니다만은 우리가 무슨 또 꼭 친일해야 할 이유는 전혀 더 없는 거지만 북한이야말로 일본 하면은 철천지 원수로 지금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뭔가 저는 좀 꺼름칙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부부간에도 이렇게 손발을 맞춰 살아온 거 보면은 어떤 인식에 사상의 이념에 이런 동조가 없이는 좀 살기 어려운 거 아니에요? 뭐 같이 어떻게 보면 반일 친북이 같이 이루어졌다고 보는데 우리 저 한일 관계가 지금 지소미아 방위 그 정보 교류도 지금 어정쩡하게 연장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좀 무역 보복도 어떻게 보면 해결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친일 반일 이걸 떠나야죠. 그래서 미래를 보고 가야죠. 일본 잘못된 거는 반성하라고 하고 하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하고 일본하고 계속 대척점만 있고 일본과 대화하고 미래를 보자는 사람은 다 친일로 몰고 가니까 친일이 뭐가 나빠요? 저는 친일 좋은 거라고 봅니다. 왜? 친일 친미해야죠. 예, 친중도 해야 되고 다른 나라랑 다 친하게 지내야죠. 근데 다만 이제 우리가 잘못된 거 갖고 친일을 하면 안 되겠죠. 예? 그 뭐 잘못된 거를 아부한다든지 뭐 역사적인 그 단죄를 거부한다든지 이런 거는 잘못된 거지만 다른 나라들하고 친선 도모한다는 건 적극 장려해야 될 일인데 그거를 프레임으로 짜서 막고 미래로 못 가게 하는 이런 윤미향, 김상석 부부 이런 사람들이 역사적인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친일 반일 문제도 뭐 다 생각들이 다르겠지만 그 어느 학자가 분석한 거 보니까 이웃 나라가 좋아야 한다. 그래야 나라가 발전한다. 유럽이든 어디 나라든 그러니까 이웃이 나쁜 나라, 가난한 나라 있으면 그 옆 나라도 가난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는 어쨌든 우방으로 미국이라든가 일본 뭐 이런 이웃들과 관계를 잘 형성하면서 지금 발전한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나라 오면 두 가지를 부러워한다. 첫째는
한강에 물이 저렇게 많이 내려가는 게 이스라엘은 사막지대잖아요. 물 한 방울 얻으려면 그렇게 힘든데 한강에 저 많은 물이 또 서해 바다로 그냥 내보내는 게 너무 아깝다는 거예요. 파리 가면 뭐 세네강이 어마어마하게 세느강 또랑이에요. 또랑. 또랑. 영국의 템즈강, 뭐 라인강 다 동네 하수구 같아요. 개천. 개천이야. 한강같이 어마어마한 강이 없어요. 예. 또 하나 부러워하는 게 뭐냐면 중국하고 일본 세계 최고의 시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걸 좌우에 그 시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발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중국, 일본한테 시달리기도 해요. 시달리기도 물론 하고 그렇죠. 우리가 잠깐 방심하면 일본이 우리한테 해꾸지를 많이 했습니다. 물론이죠. 병자호란 때 우리가 청나라 공격받을 때 그때 책을 보니까 그때 일본이 또 쳐들어올 수도 있어서 병자호란때 일본에다가 뭐를 달래고 그랬대요. 그만큼 일본이 우리 약점만 보면 치고 들어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하고 중국이라는 큰 시장이 있다는 거는 우리가 미래를 가기 위한 큰 좋은 계기죠. 그럼요. 네.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활용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늘 경계를 하되 네. 활용을 해야 한다. 그렇죠. 그러려면은 사실은 마음속을 감추고 네. 등소평이 얘기한 도광양에 네. 감추면서 네. 자기 힘을 키우고 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어야지. 우리 조상들이 좋은 얘기 해가면서 서로. 우리 조상들이 한반도 위치를 저는 옛날에 잘못 잡았다, 너무 꼬리에다 잡았다 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천하의 명당이에요. 부동산으로 하면 강남 8학군에다 우리 잡은 거예요. 그러네요. 일본, 중국 있죠. 호주가 또 대륙으로 가려면 우리나라를 굉장히 쳐다봅니다. 네. 호주 사람들 우리나라 잘해줘요. 또 미국하고도 또 태평양으로 또 이어졌어요. 예, 우리가 천하의 명당으로 잡아서 이걸 잘 활용할 수 있는 좀 미래가 좀 돼야겠다는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정말 정유기억년대 윤미향 씨가 할머니들한테는 연 3명에게 44만 원을 지원을 하면서 베이징 류경식당 종업원이 다 탈북한 그 일부 사람들, 여종업원들을 회의에서 북한에 보내기 위해서 매월 50 내지 30만 원을 줬다는데 정말 이래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또 이념적인, 사상적인 문제와도 연관이 되는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정말 이 사안도 깊이 따져볼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검찰에서 기왕의 수사를 하면서 이 문제도 함께 수사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